네, 들으신 것처럼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 정지를 따지는 이 법원 신문 일단 한 번 더 하기로 했죠. 24일 오후 3시에 속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을 앞으로 다투게 될 쟁점들은 무엇인지, 변수가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4일 다시 열기로 했잖아요. 네. 심리가 한 번 더, 신문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이 법원에서는 먼저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예. 판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쟁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되고 있는 이 재판이 집행정지 재판, 즉 가처분 재판이에요. 예. 본안 네. 소송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래 가처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툼이 있는 쟁점 사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외에도 이번 이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이 좀 예전에 저희 직무배제 집행정지와 다른 것이 이번에 이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은 거의 마지막 재판, 본안소송과 유사하다라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이 만약에 안 되거나 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본안소송을 하겠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무리 예. 짧아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가는데 그러면 이미 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요. 예, 예.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본안소송이 난다 한들 사실상의 거의 그 본안소송은 실익이 없는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집행정지는 절차와 관련된 아까 회복할 손해가 있는지만 보고 네. 본안소송에서 다투는데 본안소송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사실상 본안소송과 아,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예, 있다라고 해서 이번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본안소송의 의미 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예. 한 번 더 신문기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법원이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24일에 추가 신문이 진행이 되면 이번 주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이제 지난 사례를 봤을 때는 긴급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끝났으면 내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24일이 지금 목요일 예. 그리고 25일부터는 공휴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예. 급하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에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사실 24일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날 빨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혐의가 15개라고 네. 하는데 자, 어떤 혐의입니까? 사실 혐의가 15개라고는 하지만 그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뭐 사문서 위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네. 등의 총 7개의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뭐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총 3가지가 있어서 네. 총 15가지 혐의이지만 크게는 3가지 혐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가장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혐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3가지 중에서는 입시 비리가 좀 가장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리고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검찰에서 뭐 동양대 PC와 관련되어서 거의 뭐 7개의 큰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공정을 해트리는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다르다. 과장이 있을지언정 거짓은 없고 딸이 모든 절차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고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동양대 PC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증거 예. 능력도 배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첨예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재판 주요 쟁점 가운데 사모펀드를 잠깐 짚어볼게요. 사모펀드 의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조범동 씨와 관련되어서 이미 한 차례 재판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혐의에서 하나는 무죄 그리고 하나는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없다라고 재판이 예. 판결을 내렸어요.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된 부분과 차명 계좌에 예. 대한 투자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측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차명
실명으로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 이 부분이 불법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는 뭐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공범이다, 뭐 교사범이다를 두고 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교사범이냐 공동 정범이냐입니다. 예. 왜냐하면 증거은닉 이 교사와 관련되어서 이 김경록 자산관리사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예.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교사범이라고 하면 정경심 교수도 교사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공동 정범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얘기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 같이 했다는 게 왜 정경심 교수 측에 유리하냐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죄는 자기가 감추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증거를 음닉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정경심 교수는 내가 다른 사람 시킨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증거를 음닉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교사인지 아니면 공동 정범인지가 쟁점인 겁니다. 예. 이번 그 1심 선고가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특히 이 입시 비리와 관련되어서는 정경심 교수 측과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가 예.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이번 재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금 변호사 시절에 특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이 사건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순 폭행이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거냐, 이걸 갖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법에 폭행죄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고 이번 사건처럼 내사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특가법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판례 가운데 여기에 적용시킬 만한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굉장히 나뉘고 있고요. 예. 이게 운행 중인지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을 하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 이미 운행이 종료됐고 예. 그 주거지 안에 내려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됐고 형법을 적용했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2015년도인가요? 특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운행 중일 때에는 이 차량을 승하차할 때에도 운행 중이라는 내용을 문구를 포함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차시키려고 할 때에도 운행 중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상대방의 입장인 것이고요. 예. 판례는 갈리고 있어요. 그때 그렇군요. 당시 예. 여러 상황을 봐서 형법도 적용을 하고 특가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차 안에서 폭행했느냐, 차 밖에서 폭행했느냐 여기도 다른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차 밖이라고 하면 운행 중이 보통은 아니겠죠. 예, 근데 예. 승하차라고 할 때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리려고 하다가 서로 요금 가지고 시도를 보였을 때에는 특가법 적용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승차와 하차 중에 운행이 종료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검찰이 이용구 차관을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특가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지금 판례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내사 종결된 사건이야 다시 기소는 가능합니다만 네. 과연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라고 예.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피해자도 진술을 할 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가법을 새로 적용할지 여부는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